민 기자와 함께하는 발칙한 브리핑. 네, 새해 첫 방송 함께하는 발칙한 브리핑. 네, 오랜만에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요, 지난 연말 마지막 날 국회에서 있었던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서 새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등원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역시나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결국은 한나라당이 하는 대로 질질 이끌려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부 정웅재 기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통합당이 일단 등원할 때는 나름대로 새 예산 처리 과정에서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명분도 잃고 챙기지도 못했다 이런 비난이 일고 있네요. 예. 대체적으로 좀 애초에 약속했던 게 우선 뭐였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해 벌써 지난해네요. 지난해 네네. 11월이죠. 네. 한미 FTA 비준안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한 이후에 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 무효를 네. 선언하면서 이제 장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쵸. 이제 원내 활동을 다 이제 거부를 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FTA 비준안 무효,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네네. 국민적 열망들도 있고 해서 네. FTA 비준안 무효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제 장외에서 활동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략 한 달여 뒤인데요. 그러니까 11월 22일 날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가 됐고, 네. 한 달 뒤인 12월 20일 날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네.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전에 네. 이제 민주당이 내세웠던 등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해서 대략 한 8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FTA 비준안 날치기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사과. 네. 그다음 이제 예산, 특히 이제 새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네. 좀 등록금 문제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네. 좀 복지 예산의 좀 대폭적인 확충. 네. 그다음에 지금 국부 유출 의혹이 일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네. 국정 감사. 네. 이런 부분들 대략 한 8가지 정도를 네. 요구를 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개특위 가동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네. 예, 대략 한 8가지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일단 그 정도네요. 예.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게 제대로 그래도 다는 안 되더라도 중요한 것들 예. 미디어랩법 연대 처리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예. 좀 어떻게 민주당이 얘기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예. 이렇게 됐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외로 나간 이유가 네네. 한미 FTA 비준안, 특히 이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것이 ISD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FTA 비준안을 상당히 이제 국민적 이게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충분한 논의나 대책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크게 일었었고, 그렇죠. 이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장애로 나가면서 FTA 비준안 무효 투쟁을 선언했던 건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여기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좀 성과를 얻는 게 그죠.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이제 비준 무효를 위한 장애 활동이라든지 그런 네. 포지션을 갖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우선은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나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과를 받아낸 것도 아니고. 못 받아냈습니까? 예. 단지 ISD 어떤 제협상 촉구 결의안 정도에서 예. 여야가 합의를 했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FTA 비준을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미 FTA 비준안 본회의가 처리된 것을 인정하고 네. 인정한 토대 위에서 이제 ISD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도록
이제 국회 본회의가 이런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있네요. 예,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장애로 남았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도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성과를 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미디어법, 미디어랩법이죠. 네네네. 미디어랩 연내 처리, 네. 가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일날 12월 31일이죠. 네. 예산안이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날 새벽까지 해서, 법안들을 처리를 쭉 했는데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국회 문방위 소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미디어랩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전체 회의에서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문방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산안이랑 자기네들이 필요한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하여튼, 네. 예, 어쨌든 본인들 한나라당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라든지, 네. 기타 법안들을 처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의원들이 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집에 가고, 또 집에 가버렸군요. 예, 네. 지역에서 무슨 새해 맞이 행사한다고, 예. 일출 행사한다고 또 지역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예, 본회의도 산해가 되면서, 네. 예, 미디어랩 처리도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롤스타 국정조사, 그죠? 예, 를 한나라당에게 수용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한나라당이 거절하면서, 이것도 물 건너갔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새 예산안 소결 처리할 때, 네. 그러니까 본회의장을 빠져나오진 않았고요. 네. 의석에서 일어나서 이제 본회의장 뒤편에서, 네. 예산안 표결에만 불참을 했었죠. 아주 소심한, 반항인가요? 소심한 반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네네.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자기 이제 예산을 챙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챙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챙긴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민주통합당이죠.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도, 네네. 등원을 하면서, 비난이나 비판을 사실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권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비난을 많이 받았고, 네네. 그런 차원에서, 국회 등원해가지고 예산안 처리는 하지만, 마지막에 사실은 좀 한나라당과 같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그렇죠. 좀 좋지 않냐라는 판단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안에서 따먹을 과실들은 좀 따먹고 네. 이렇게 좀 야당으로서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려고 참 그러네요. 예. 근데 그걸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참 안타까움이 큰데요. 꼼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사실 근데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등원을 할 때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이미 한나라당이랑 어쨌건 합의를 하고 했던 건데 그 합의 내용들이 전혀 지금 지켜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이건 좀 이게 수치스러운 내용이고 뒤통수를 맞은 거고 어찌됐건 속내에 어찌됐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통합당에서 내놓고 있는 앞으로 향후 일정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통합당이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부가 임시 지도부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1월 15일 날 새로운 지도부를 뽑게 되는데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기존 지도부 이제 손학규 대표를 포함해서 박지원 원내대표 등은 이제 물러났죠. 물러나면서 지금 이제 원혜영 공동대표 그리고 시민통합당 쪽에서 온 이용선 공동대표 그리고 이제 각
기존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혁신과 통합 쪽에서 온 세력들이 이제 뭐 일정 정도 이제 지분을 나눠가지고 이제 최고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임시지도부의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원내 전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리를 그렇게 제대로 잘 챙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명분을 지키면서 네네. 어떤 명분을 지킨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하고 뭐 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네. 뭐 야당이 뭐 도대체 이러냐,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일정 정도는 지금 뭐 지도부 공백에 따른 뭐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인지 사실은 뭐 예산안 12월 30일 마지막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네. 민주통합당 쪽에서 특별히 나오는 반응들은 지금 뭐 없습니다. 뭐 향후 어떤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군요. 지금은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하는데 좀 이렇게 당력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민주통합당이 등원을 한 의미도, 그리고 뭐 하고 나서의 뭐 성과도 없는 상태라서 한미FTA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해지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민주당,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한미FTA 예. 비준 자체를 인정해준 꼴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뭐 폐기투쟁 이런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건가요? 어떤 투쟁이요? 한미FTA 폐기하기 위한 투쟁 예. 이런 게 이제 더 이상은 뭐 의미가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뭐, 그러니까 아주 의미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네네. 뭐, 국회 안에서의 야당들의, 그러니까 한미FTA 비준안 그동안 반대해왔던 야당들이 좀 더 힘을 모으고, 이렇게, 밖에서 여론을 잘 수렴해서, 네네. 안에서 힘있게 싸우는 것도 중요할 텐데,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의 포지션이나 태도를 보면, 네네. 국회 안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올해 이제 4월 총선이 이제 거의 뭐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야 모두 이제 관심은 뭐 이렇게 총선으로, 네. 급속하게 좀 이제 쏠릴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어떤 다른 이슈들,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네. 다른 이슈들 가지고 좀 국회 안에서 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거나 내지는 뭐 좀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밖에서 이제 국민 여론의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좀 이 연말 지나고 막 그러면서 좀 약간 꺾였다고 할까요? 좀 네네. 그런 게 보이죠. 예. 아, 참 볼수록 탐탁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요. 예. 민주통합당이 이 지도부가 생기면 또 좀 나아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좀 회의적인데요. 네, 아무튼. 근데 물론 네. 이제 뭐 어떤 지도부가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그 다음에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이런 분들이 좀 네네. 우세한 형국이고, 그리고 또 지도부 이번에 경선으로 뽑는데, 선거인단 모집에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을 넘어서서, 네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낙곰 스탠들이라든지. 그쵸. 뭐 이런, 정말 정치에 관심 가지고 계신 일반 젊은 네.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제, 네. 경선, 네, 지금 참여하려고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도 같긴 하지만, 워낙에 또 민주당 이 내부의 현역 의원들의 구성이란 게 네. 다들 아시겠지만 한나라당에 계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서 네. 예, 참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예. 지금까지 정치부 정우재 기자와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